자, 바로 이제 오늘 임차권과 전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특강의 첫 번째 시간은 임차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임차권이란 말은 원래 없는 말입니다. 임차권, 사실 정식 용어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원래 임차인이죠, 임차인. 임차인이었지 임차권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몰라서 임차권이라고 쓰는 사람 말고 어느 순간부터 알아도 임차권이라고 명칭을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임차권은 좀 특이합니다. 자, 오늘 새로운 권리를 들으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임차인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주인하고 처음 만나서 뭘 써요? 계약서 쓰고요. 자, 잔금을 언제로 한다고요? 이사하는 점유일, 즉 안 살면 임차인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입신고를 하죠. 여기에는 3대 요건에는 어떤 것도 등기 이런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경매 사이트를 보면 다 그럴 거야, 다. 임차인이 나오고 등기부가 나옵니다. 등기부는 날짜 순으로 정리해줬고요. 이렇게. 빠른 게 위, 늦은 게 아래로. 그럼 이 임차인을 여기 껴주면 좋은데 이 원칙상 임차인은 등기하지 않기에 등기부에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등기부 등본을 보고 하자가 없네 이렇게 판단해도 이 임차인을 이 등기부에 껴 맞춰 봐야 되지 나머지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임차인이 등기할 수 있었다면 권리 분석이 조금은 더 편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등기하지 않기에 항상 이렇게 둘로 나눠졌죠. 자, 그러면 임차인의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임차인은 과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일반 채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제가 임대인이고 여러분들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증금 1억을 거셨어요. 걸었는데 내가 나 이제 집 팔고 나가야 되겠다 하고 다른 B라는 사람한테 팔고 나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보증금을 지금 현재는 그냥 새로 인수한 B한테 받아가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과거에는 반드시 저한테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임차인이 상대적 약자였습니까? 제가 마음만 먹으면 뛰는 겁니다, 그냥. 맞죠? 그럼 B는 줄 의무도 없고요. 야, 왜 그래? 너 법으로 내가 안 줄게 떼쓰는 게 아니라 법으로 너는 A한테 받아갈 사람이야. 이게 옛날 법이었다고. 자, 그러다 보니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고 그거를 점차 강화시켜 지금의 임대인과 거의 동일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B한테 팔고 나가면 임차인 A가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아무도 안 하시죠. 자연스레 인수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상대적 약자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임대기간을 주택 같은 경우는 몇 년 계약하는지 아십니까? 2년 계약합니다. 2년 계약이란 임차인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건 조금 덧붙이자면 여러분들이 난 1년만 살래요. 1년 계약서를 쓰면 1년만 사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나 1년 후에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내가 1년을 계약서를 썼어요. 그럼 1년 그것도 똑같이 계약서니까 1년만 사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이 너 1년이면 너무 짧으니까 1년 다 돼서 좀 연장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 법으로 연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최소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면 안 돼요. 야, 1년 계약했는데 당신이 원해서 1년을 계약했는데 야, 알고 보니까 2년이래더라. 더 살아.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임차인이 요구하면 2년까지는 무조건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2년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자,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나가야 되겠대. 돈 빼달래.
주면 되는데 돈이 없대. 돈을 빼줄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사람들은 없죠. 없으니까. 뭐 임대가 들어오면 하겠다는 등. 자, 여러분들이 임차인으로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근저당 잡았어요. 그 이후로. 임차인 여러분처럼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들이 돈을 못 빼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고 그걸 가지고 경매 붙여갖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1순위라면 실무적으로는 무조건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갖춰놨다면. 그러면 이제 안심이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기간 그리고 경매에 접수돼갖고 감정하고 송달하고 하는 그 기간 그리고 경매 나와서 유찰되고 낙찰되고 배당하는 그 기간까지 이걸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좀 극단적인 가정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처음 계약을 할 때 2년 후에 어디로 할까? 부산에 애들 아빠가 거기로 전출을 가. 직장을 이전해. 그리고 거기다 분양도 받아놓고 애들 학교도 다 맞춰놨어. 딱 2년만 여기 부천에 살다가 이제 가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후에 그렇게 사태가 벌어지면 여기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부산으로 출퇴근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결과가 벌어지죠. 그래서 요거랑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저한테 이런 상담이 들어옵니다. 똑같은 상담이죠. 어떻게 하니?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임차인의 3대 요건은 이게 갖추고 계약서 점유 전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 이사를 싹 갔어요. 예를 들어서 싹 갔어. 부산에 살아. 출퇴근은 편해. 그런데 내가 임대인이 다른 사람한테 마침 임대를 줬어. 주거나 아니면 내가 집을 팔고 나갔어.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1억 받을 채권자가 아닌가요? 맞죠? 돈 받으셔야죠. 하지만 임차인은 아니죠. 그럼 임차인이 아닌 일반 채권자라면 그 지위가 훨씬 낮아집니다. 여러분들은 그 점유라는 든든한 백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없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일반 차용증 써자고 돈 빌려준 거 있죠? 그거랑 똑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나가 이사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저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출퇴근을 한 일주일 해보니까 힘들어 죽을 것 같대. 그럼 이제 나중에 가서 내가 뭐라 그러냐. 몸만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 3자가 보기에는 이사 간 게 아니지. 그냥 잠깐 자리를 비운 거야.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뭐 밥통을 갖고 가도 되느니 반찬은 갖고 가도 되느니 이런 이상한 질문들이 오는데 누가 봐도 제 3자가 봐도 거기는 사람이 살고 있다. 점유가 비어진 게 아니다. 라는 거를 누가 봐도 알게끔 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경매 물건이니까 그런데 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인 사이에서는 저놈이 이사를 갔네? 이렇게 판단되기 시작하면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3대 요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임차인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은 임차권, 풀네임으로 얘기하자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걸 만들어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차인도 등기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뭔 소리야? 임차인 등기 못한다며? 아주 예외적으로 임차인도 임대인과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가정하에 자 2년 계약했는데 1년 살다가 임차권 해야 되겠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끝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더 특이합니다. 뒤에 권자 들어가는 물건처럼 생긴 것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근저당권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나 등기하게 도장 좀 찍어 이래야 전세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기간이 끝났다는 가정한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뭐 이렇게 특이하냐? 우리한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순위로 임차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계약서 썼고요. 살고 있으면서 전입신고 다 해놨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2010년입니다. 근데 제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렸습니다. 이거는 2012년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1억, 이것도 1억. 빌렸었는데 11년으로 할게요. 2012년이 돼갖고 3으로 하지 않습니다. 2012년이 돼서 이제 임대 개념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보증금을 받고 아까처럼 부산으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는 둥, 뭐 임대료가 나가야 돈을 준다는 둥,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합니다. 과거 같았으면 그냥 살면서 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든 합의를 보든 해갖고 시간이 계속 끌리는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임차권 하면 된다 그랬죠? 자, 끝났죠, 임대기간. 끝났으면 주인 동의 없이 등기소 가서 요 자료 그대로 들고 가서 등기소 가서 등기하시면 임차권이 설정이 됩니다. 1억 이렇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임차권 왜 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차인 입장에서. 더 안전하려고? 그냥 안 하고 시간 많으면 들어가 앉아있으면 돼. 똑같아요. 안전도는. 이걸 왜 하냐면 이걸 빼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이사 가도 되죠, 이제? 전입 빼도 되죠? 내가 갈 때 특별히 없으면 그냥 이거 돈 들여서 하지 마시고 이거 있으면 돼, 그냥. 내가 살면서 그냥 보증금 반납 청구 소송하고 경매 넣으면 안녕하세요, 입찰자입니까? 나 이렇게 살고 있고 딱 잘 받으세요. 홍보해도 됩니다. 근데 임차권을 하는 이유는 더 안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몸이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임차권 했으니까 시원하네요. 계약서 찢어버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입 빼도 된다는 얘기고요. 부산으로 이사 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제 임차인 역할은 그만하고 입찰자로 들어갑니다. 자, 마음에 드는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등기를 딱 떼어보고 임차인의 나을 딱 보니 요렇게 생겼네요. 여기 전입세대 연락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이미 빼갔죠? 전입세대 연락하면 아무도 없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학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근저당보다 위는 인수, 밑으로는 말소. 이거 하자 없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연구반 수업은 정규반 수업에 대해서 약간 기본 개념을 좀 파괴시킵니다. 이 말이 지금까지 맞았죠? 근저당 이자가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등기부등본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걸 잘못해갖고 출력을 했다 그랬어요. 100페이지짜리를 출력했는데 첫 페이지를 딱 피니까 1등이 근저당이야. 그럼 나머지 99페이지는 볼 필요가 없다. 사실 뻥입니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2등, 3등 아니죠. 지금은 이제 1등, 2등이 된 거죠. 왜? 이거 하면서 이거 뺐으니까 1등 거를. 1등, 2등 써놓은 거는 접수 날짜예요, 원인 날짜예요? 접수 날짜죠. 자, 하나만 기억합니다. 전제를 좀 깔아볼게요. 임차권은 계약 기간이 끝나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끝나면 임차인 스스로 임대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지식과 상식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는 거고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 분들이 이런 걸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딱 알려주세요. 자, 우리 얘기입니다. 임차권은 접수 날짜를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임차권만은 접수 날짜를 보지 않는다. 자, 그러면 무슨 날짜를 보냐? 원인 또는 내용 날짜라 그럽니다. 원인 날짜나 옆에 내용 날짜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얘가 이거를 갖고 아까 계약서 점유 전입 주민등록 등본이나 계약서 갖고 다 거기다 등기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전입일 나올 테고 뭐 점유일 나올 테고 다 나옵니다. 그 내용 날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뻥친 거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자, 100페이지짜리 등기를 떴습니다. 첫 페이지를 딱 피니까 근저당이에요. 그럼 덮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나머지 99페이지를 빠르게 보세요. 뭐 있나? 딴 건 볼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임차권 있나?
딱 봅니다. 나왔어, 임차권이. 그럼 하자 있는 겁니까? 이것도 조금 실직으로 할게요. 임차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 전제가 반드시 1순위라고 전제를 깔아놨지만 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2년 또 지나서 임차권 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보고 그 내용 날짜를 보고 권리 분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자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해 가십니까?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이거 여러분이었으니까 여러분 계속 할게요. 여러분이 임차인의 3조건도 다 갖춰놨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아버렸어. 거기까지 그 등기에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하자 있어요, 없어요? 하자 없다고요, 그러면. 왜? 선순위는 원칙적으로는 낙찰자가 물어줘야 하나,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청하면 법원에서 배당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겁니다. 또 나가서 얘는 2011년에 건조당이고 임차인 자체가 2011년보다 늦어. 근데 2년 지나서 임차권을 했어. 그럼 열심히 써. 임차권 나왔네.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보다 날짜가 늦네. 그럼 후순위 임차인이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억할 건 임차권만은 접수 날짜를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등기부를 1순위가 근저당이네. 그리고 덮으면 안 되고 뒤에 임차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임차권 뒤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후순위야, 다. 왜 그래요? 지금 대충 얘기 나왔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임차권은 계약기간이 끝나야지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선순위여도 접수는 맨 후순위야. 늦다고요. 그러니까 뒤편에 나올 수밖에 없어, 보다 보면. 그럼 보면 임차권이 있구나가 아니고 임차권의 날짜와 확정일자, 기타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을 하셔야 된다.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임차권의 주 내용입니다.